네, 이런 상황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이 또 있죠.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봉쇄된 상황인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합니다. 우리나라 유조선 7척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From now on, all navigating through the Strait of Hormuz is forbidden. No ship in every type is not allowed to pass from the Strait of Hormuz till next notice. 총 7척이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한 대가 큰 규모로 보면 200만 배럴 정도를 싣고 있는데 200만 배럴이 대한민국 전체 석유 하루 소비량이라고 합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경제인들 간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중동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어떤 식의 지원이 필요한지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 그 자리에서 나온 얘기가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국내 유조선 7척의 발이 묶여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 척 가운데 좀 큰 규모로 봤을 때는 200만 배럴, 그러니까 하루 원유 소비량이 실려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이인철 소장님. 네. 이게 뭐 이렇게 치면은 상당히 좀 빨리 해결이 되지 않으면 곧 우리 뭐 유가에도 큰 변동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상황인 건가요?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안타깝게도 원유를 전량 수입을 하는데 전 세계에서 GDP 대비 원유 소비 1위 국가입니다. 네. 지금 우리 정부는 208일분의 원유 재고량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민간과 합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루분 200억 배럴에 달하는 이제 배 한 척이 지금 이제 정박해 있고 묶여 있고 저게 이제 순차적으로 풀려야 되는데 아마 정부는 이제 이 7개월 정도는 안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이게 심리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제유가 배럴이 연초에 서부텍사스산 그리고 이제 북해산 브렌트유 기준 60달러 선에서 지금 80달러로 올라와서 완전히 지금 한 2단계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호르무즈 해협, 우리가 거의 한 중동산 두바이의 70%를 이 길목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막히게 된다면 일단 물가 불안합니다. 당장 기름값 걱정되고요. 산업도 문제입니다. 가장 전기를 많이 쓰는 것들, 이제 반도체, 철강, 24시간 공장을 돌려야 되는 것들 굉장히 필수 합제이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현 수준만 유지한다 하더라도 100달러가 아니라 82달러만 유지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성장률 반토막 난다. 0.45%포인트 줄어들고 물가도 0.5에서 0.6% 더 뛸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오늘 특히 또 대통령이 긴급회의를 소집을 해서 여러 가지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인철 소장님께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이 막힐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개발에 들어가는 소재 공급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중동에서 한 90% 정도 이제 반도체 핵심 소재인 헬륨이 공급이 된다고 해요. 이게 막힐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줄줄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반도체룸하고 철강의 공통점이 24시간 돌아간다는 겁니다. 반도체는 막 방진복을 입고 한 톨의 먼지도 용납이 안 됩니다. 만에 하나 전력 중단을 해서 이제 공장 가동이 멈췄다라고 하면 그 선상에 있는 모든 재료는 폐기 처벌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반도체의 경우에는 소재, 부품, 장비가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만에 하나 지금 반도체 웨이퍼를 냉각시키고 그리고 이제 세정하는 필수적인 게 있는데 바로 헬륨 가스입니다. 가스 타입이니까 재고분이 많지가 않아요. 이게 원유랑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거의 의존도가 중동 의존도가 90%인데 지금 저기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통과하는 데는 일평균 80척에서 한 척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만에 하나 이제 재고가 없어서 대체제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면 반도체 생산 라인이 멈춥니다. 반도체가 멈춘다라는 건 우리 경제 성장 동력이 멈춥니다. 수출이 안 되고요. 당장 반도체 실적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되면 패닉셀이 아니라 공포, 이제 지금까지는 바닥, 그리고 이제 이 벙커룸, 지하실까지 확인을 했는데 그 내부로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 들어갈 수 있다. 아까 이제 이 해협을 지나는 선박의 어떤 흐름이 끊겼다고 말씀 주셨는데
국내 보고서에서도요, 통항량이 약 80% 정도 감소했다라고 하고, 또 이란의 혁명수비대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을 지나는 선박은 모두 불태우겠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영종 센터장님, 보니까 이 주변에 선박들이 대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 지역의 정확한 상황은 어떤 건가요? 지금 뭐 거기에 통과하던 배들이 하루 한 80척에서 2척 정도로 줄었다. 거의 이제 통행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예.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보고서를 통해서 통항량의 한 80%가 감소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지금 뭐 엄청 격앙된 목소리로 기름 한 방울 여기를 통과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러면서 유조선을 다 불태우겠다 그리고 실제로 또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에도 뭐 나오고 있지만 저런 상황이 되면은 일단 이 함선들의 이 유조선들의 그 보험사에서 이곳을 통과할 수 있는 어떤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장해주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그 리스크를 안고 여기를 통과한다는 거는 좀 불가능해지겠죠. 예. 뭐 우리 입장에서 가장 이제 어려운 거는 지금 뭐 201분의 그 비축량이 있다고는 하지만 네. 이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에 기름, 유가 이런 부분에 이제 미치는 영향, 우리 산업 전반에 그게 또 확산되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아마 아침에 임시 국무회의에서도 유가 상승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